일단 이거는 지금도 말씀드린 거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다르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자는 목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국어보다는 수학 공부하시면 아마 절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중학교 수학 보다가 고등학교 문제 보면 이게 뭐야 하고서 머리 터질 것 같은데 그 몇 달 겪고 다시 중학교 들어가면 뭐 귀엽죠? 학습 내용 난이도 자체가요, 차이가 저는 이거 좀 문제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급이 커요. 특히나 전 정권 하면서 애들 그러면 지식교육 줄이겠다고서 나 중학교 다니면서 높임하고 피동 배웠습니다. 빨리 손 들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걸 배운 학생이 지금 없죠? 왜 교육관이 다 빠졌거든요. 이게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굳이 물어본 이유가 뭐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본이에요. 이 학생들 이전까지는 그래도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 올라가 심화되는 내용이었는데 중학교에서 이제 지식보다는 줄여주겠다는 내용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두 번째 가볼게요. 요겁니다. 이거 애들 솔직히 버거워요. 제가 오죽하면 무슨 생각까지 있냐면, 자, 세 번째 들어갈게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게 아닌 것까지 생각해요. 자,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차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평가는요, 애초에 평가 목표 자체가 누가 잘하냐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는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점검하는 목표인 거고, 상대평가는 두 글자로 끝나요. 선별이에요. 학교생들이요, 1부터 9까지 등급 나눠야 돼요. 상상해보세요. 아까 자사고 약간 얘기하신 거 같더라고요. 일반고로 우리 아이 보냈는데 갑자기 등급이 안 나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엄청 낭패예요. 학교생들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양도 늘리고 난이도까지 높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세 가지로 가뜩이나 힘겨워 죽겠는데 이제 여기 불을 붙이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그 착각 한마디입니다. 중학교랑 무슨 차이인지 좀 감이 오셨을까요? 네. 제가 뭐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오신 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국어 과목 어떻게 좀 대비하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학생분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좀 공부하는 습관이나 태도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탐구학이나 국어 과목이나 보다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특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께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국어학원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좀 수학이랑 영어도 좀 영입해가지고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잘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내신입니다. 일단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좀 뒤에 글씨 좀 보이시나요? 네. 그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시험지를 좀 뽑아드릴까 하다가 예, 그럼 제가 어머니가 문제를 풀라는 얘기를 하게 될까봐 그래서 네, 자료만 준비했는데 제가 이거 한 문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19번 문제가 맞더니요. 가에서 나에 대한 설명. 이게 본문 보면 가나다 문학작품 3개 던져놓고 비교하는 문제예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어요. 맞죠?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 1번 봤더니 가에서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그러니까 가나다 작품 있고 그 자연물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식물이나 하늘이나 밤이나 인간 아니면 모든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지만 따지면 돼요. 별거 없죠. 다음에 2번 가에서 나는 모두 경어체라고 써있는데 제가 학생들 자존심을 위해서 물어보지 않을게요. 경어체가 뭐냐면 제가 쓰는 게 경어체입니다. 존댓말이라 그러죠. 저기 반말하고 존댓말만 구분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중학교 레벨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선택지에 반드시 꼬리가 달립니다. 판단을 시켜요. 자연물을 통해 뒷부분,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힘이 포인트예요. 자연물이 쓰였는데 그게 주제랑 관련인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나다 세계 작품이라 말씀드렸죠?
더 말씀드릴게요. 세 작품 다 시작품입니다. 길이가 짧아요. 더 말씀드릴게요. 가에서 나까지는 교과서 본문입니다. 이 얘기는 자습서를 산 아이들은 최소한 분석된 자료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다자료예요. 가끔. 하필. 학습 활동도 아니에요. 저기 단원 때문에 대단원 마무리, 더 알아보기, 플러스 내 친구 뭐 이런 거. 교수 귀여워요. 거기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 참고할 자료가 없던 상황. 즉흥 분석. 즉흥 분석. 나머지 문제들이 다 똑같아요. 단순히 이게 쓰였냐가 아닙니다. 그게 왜 쓰였고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킨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정리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저 끝에 을 아는가 물음까지 5글자를 빼고 꼬리를 이만큼 크지. 공부 태도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암기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암기는 기본이에요. 고등학교 배정받는 순간 바로 자습서 사서 진짜 달달달 외우겠다는 생각까지 들어갔어요. 특히 본인이 선택한 학교가 서수능이 나오는 학교라고 한다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습서 달달달 암기하는 수준까지 다시 해야 되는 거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아니죠. 자, 우리 학생들 잠깐만. 자,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손들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과 아주 사랑하고 친한 사이였어요. 난 국어 선생님 존경했습니다. 손. 이들어? 손 들어야지, 손 들어야지. 내리세요. 애들 수업 안 들어요. 솔직히 수업 안 들어요. 수업 때 뭐해? 자요. 아, 자면 그러면 양반이에요. 거기서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국어라는 과목은요, 객관적인 학문은 솔직히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제도 여기다 쓰시고 저는 써볼게요. 앞에 있는 사람 저는 김기석입니다. 김기석은 미남이다라고 썼습니다. 아, 물론 저도 압니다. 죄송합니다. 학생 전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쌤 미남이야 긍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미안해, 네가 나만 못 맞췄어? 미안해. 제가 저 학생한테 뭐 선물 주기로 제가 깜빡했어요. 애가 속상한 거예요. 조용히 와요. 조용히 오더니 갑자기 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쌤 미남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똑같은 문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와중에 객관적이라고 생각될 만한 무언가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전고등학교랑 대성고등학교 제가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학교 똑같은 교과서가 있거든요. 시험 범위가 비슷했거든요. 같은 작품 나왔거든요. A고 대전고등학교에서는 그 작품에 역설법이 쓰였다고 말씀하셨고 이거 시험 문제 냈거든요. 대성고등학교요 역설법이 쓰였다라는 선택지 똑같이 했는데 그게 오답이었어요. 제가 저거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 설명까지 달달달 필기하고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조금 더 가겠습니다. 아까 표현법 뒤쪽에 의도 파악해야 된다, 효과 파악해야 된다, 뒤는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가 이걸 단기간에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런 수업하는 애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대국법이 쓰였어 그러면 A 뒤에 나오는 거 뻔하죠까지 이제 올라와요. 대국법이 쓰였으면 원인형상하거나 구조적 안정감 형성하거나 아니면 주제 강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효과들이 거의 공식화가 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학교 수업을 안 해요. 왜? 애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답 나온 거예요. 문제 많이 푸세요라는 뻔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 문제나 풀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저번 여름대 강좌랑 똑같습니다. 모의고사 푸셔야 돼요. 참고로 이따 저희 학원 교재도 좀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저희 학원이 계속 모의고사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을 위한 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어쩌겠어요. 내신도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낯선 지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 얘도 이렇게 글이 흘러가네요. 그것까지 보였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할 얘기는 없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는 김에 조금 더 문제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그 서술서답 했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배점을 잠깐만 읽었죠? 5점이에요. 이번 키는요? 배점 크죠? 그쵸? 심지어 여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 따로 뭐 쓰는 거 없죠? 부분 점수가 없어요. 아니 어디 여기 네. 네. 죄송해요. 키가 작아서 그래요. 하나 틀린 순간은 정말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적혀있어요. 부분 점수 있다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저 문제들 배점이 큰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객관식하고 주관식의 가장 큰 차이는요. 쓰냐 안 쓰냐 차이잖아요. 그런 거 있을걸요? 객관식 문제 애가 100점 맞았대요. 객관식만 있는 시험 문제. 아 진짜 칭찬해줘야 돼요. 잘했어. 하고 혹시 해서 물어봐요. 아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췄지? 하고서 너 이거 어디서 찾았어? 어떻게 풀었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느낌이죠? 그래요. 객관식 시험 문제는요. 단어 자체도 느낌으로 접근하기 가능해요. 그래서 주관식이 100점 높은 거예요. 이거 느낌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하나예요. 근데 막상 형태를 보면 잘 보세요. 여기 끝에 단어를 찾아 쓰시오예요. 본문에는 글자 옮기기만 하면 돼요. 얘 잠깐 볼까요? 보기 박스에 기억, 니은, 디귿 뚫어놨죠? 빈칸 채우는 거죠. 저거 학습 활동에 넣고 그대로 갖다 놓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요? 요 서술형 2번이야. 자, 아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업할 때 선생님 필기 다 줘야 된다 그랬죠? 이유가 딱 이거 충대 고등학교 문제예요. 저거 학교쌤 프린트 나온 거예요. 그대로 낸 거예요. 문장으로만 쓰면 돼요. 여기에 내가 뭘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용 없어요. 물론 자 형태 보셨죠? 다른 형태도 있긴 해요.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길어졌죠. 근데요, 이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두 글자 보이세요? 조건. 여기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 프린트 학교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긴 쓰는데 이 틀에 맞춰서 적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사고로 물어보는 문제 아닙니다.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답, 서술, 논술형 차이 조금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길이 차이입니다. 서답은 그냥 단어나 띄어쓰기 많이 해도 2번 정도 띄어서 그걸 서답이라고 그래요. 서술, 기술하다 문장 수준이에요. 논술형이 나온, 자, 여기 혹시 중학교 1, 2학년 자녀분 계신 분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선논술형 강화한다고 그러죠? 논술형이 그래서 머리가 큰 거예요. 저건 생각 쓰는 거예요. 단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길이가 길어지고요. 채점 기준이 까다로워져요. 근데 문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어느 학교가 350명대라며요. 초면용어로 있으면 걔네들이 저거 논술형 쓰면 채점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제 강사 경력 걸고 말씀드리는데 학교 내신에서 논술형 된 학교 영재고 과학고 아닌 곳은 없습니다. 서술 서답입니다. 자, 목표도 아예 적어드렸어요. 이건 사고력이 아니라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얘기가 반복되죠. 꼼꼼하게 외우는 거는 전제 따셔야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참고로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조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속 터져요. 아니 학생 하나가 얘가 엄청 짜증내서 저 따져요. 쌤, 저 이거 왜 깎였는지 모르겠다고. 내용이 맞아요. 물어보는 내용 쓴 거 맞아요. 근데 이유가 참 웃겨요. 문제에서는 그게 뭐였냐면 그 어떤 상황인데 학생 대사를 예상해 쓰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할까? 얘가 뭐 예서 밥 먹었냐? 라고 쓴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 정말 귀여워요. 까라고 끝나야 돼요. 이게 6점짜리였거든요. 이 학생 몇 점까지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점수를 못 받았어요. 왜? 부분 점수가 없었거든요. 여기 문제집 싸가지고 풀 때요. 서답형이나 주관식 있으면 아예 안 풀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본인 생각하는 고등학교가 서답형, 서술형 나온다가 만약 확정됐다 그러면 당장 그 습관 고치셔야 돼요. 써봐야 돼요. 계속 끄집어내봐야 됩니다. 네. 자, 너무 묵직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아, 예, 다행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서술형 서답형 안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우리 걱정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거죠.
외부지고요. 참고로 지금 이거 왼쪽 이거 아니야.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관동대곡이라고요. 그 정철이라는 조선시대 선비가 쓴 건데 얼마 안 돼요. 그 한글 9포인트로 줄간격 180 맞췄을 때 A4 13페이지 나와요. 괜찮아요. 한 달 전에 외우면 돼요. 외우더라고요. 네, 서울스타 가면은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문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얘가 문제예요. 보기에 나온 거 이왕의 도산 12곡이라는 고전시가 두수입니다. 문제는 뭐냐? 교과서에 없습니다. 학교쌤 프린트 나눠준 적 없습니다. 학교쌤 없나? 없었습니다. 그냥 내고 즉흥적으로 비교해야 돼요. 그래도 얘는 괜찮아요. 짧잖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 잠깐 보겠습니다. 글자는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림을 봤더니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거는 문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문학도 아닌 것 같아요. 기술지문입니다. OLED 패널 관련된 기술지문입니다. 길이를 봤더니 이게 A3 사이즈니까요. 여기 꽉 찼네요. 자, 이번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외부지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음 면에 계속이에요. 안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봤는데 이게 한 문제예요. 여기 한 문제입니다. 교과서 관련 없습니다. 교과서 관련 없습니다.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겁을 안 드셔도 된다는 게요. 그래도 여기는 학교에서 프린팅물을 주셨던 거예요. 대신에 수가 문제죠. 아까 그 학교에요. 28개 비문학 지문들하고 학교시 문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외부 지문은 우리가 건네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즉흥적으로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기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근데 제가 같은 말씀 많이 한 셈이거든요. 이만큼 다 외우시면 일단 보여드린 겁니다. 저 외부 지문 내는 거 우리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평가가 상대 평가라 그래요. 솔직히 전 저거 말고 답변을 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자, 아까 객관식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지식을 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물어보는데 플러스 아이의 사고력을 물어본다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 범위에 넣고 물론 선택지는 좀 바꿔서 내셨겠죠. 그래도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글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예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글구조가 다를 게 없이 냈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나온 거죠. 모국 연습 제가 강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 계실 건데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학원은요 수단이에요. 여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애들 가장 크게 잔소리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학원 과제만 하면 대조예요. 죄송한데 정말 누구보다 쉬는 날까지 빼가면서 이런다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이긴 해요. 애들이 뭐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 시간 빼고 나와서까지 일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죄송한데요. 저는 절대 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서 편집해 드린 자료 외적으로 뭔가를 더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따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준비 많이 했죠? 자, 요 얘기는 좀 같은 얘기 반복이 같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일단 내신 쪽 외부 지문 얘기가 일단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수능 쪽 얘기도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준킬러 얘기 나왔었죠? 이게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3년치 수능 등급 학점수 변합니다. 이 시기만 봤더니 1등급 컷이 81점이었대요. 저거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 떴던 세 글자가 불수능이었죠. 자, 작년 91점이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비판 들어갔죠. 교육과정 벗어났다. 킬러 문항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일단은 킬러 문항 없앤 거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적이 발생했죠. 최고난도 문제가 사라졌는데 등급컷은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심지어 저게 85점이 저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점수거든요. 낮게 보는데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81점까지 얘기한 데가 있더라고요. 자,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여기 앉아계신 분들 아까 제가 모의고사에서 건져준 거 한 번 더 가져갈게요. 모포 문제집은 가능하면 사지 마세요. EBS 가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해설까지 나옵니다. 네. 자, 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 국어 쪽에서 오답률 10위까지 랭크한 문제들이랑 오답률 선택지, 선택 비율 정리된 표예요. 이것도 EBS에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고난도 문제죠. 자, 표시 한번 했습니다. 숫자 혹시 보이시나요? 가장 밑에가 혹시 몇 퍼센트 보이시나요? 오답률 60%입니다. 문제는 1이죠. 84.9%면 제가 봤던 역대 국어 오답률 1위가 89.1%거든요. 이건 솔직히 맞춘 사람이 이상한 거라 생각이 하는데, 그쵸? 찍어도 멈추다는. 근데 저 17번 문제가 더 손기침이 뭐냐면요. 자, 일단 60% 이상 랭크한 거 7문제였어요. 17번 문제 정답이 1번이었대요. 근데 선택지 비율이 기가 막혀요. 정답 아까 1번. 근데 3번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문제 만든 교수님 성급급 받지 않았을 것 생각이 들어요. 애들 편 그대로 쓰기에 완벽하게 낚은 거죠. 심지어 2배나 더. 그쵸? 준킬러가 뭔지 대충 좀, 이게 킬러문 아니에요. 판단을 완전 무마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준킬러가 뭐냐면요. 자, 이제 올해 수능입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60% 이상만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실질적인 고난도라고 그래요. 자, 표시해봤습니다. 끝까지 내려갔죠? 제가 머리 아픈 게 여기에요. 60% 이상이 저 표에서 10문항이 아니라 45문 중에 저 뒤는 다 50몇 %예요. 딱 10문항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답률 1위 문항이 71.6이 이것도 낮은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선택지 비율입니다. 아까랑 차이가 두드러지죠? 그렇죠. 얘는 매력적인 오답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는 낚시였죠.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율을 준비하려고 계속 머리 굴려봤는데 머릿속에 딱 떠는 게 이거다 싶은 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신 시험 문제를 보면요. 1번 문항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 나와요. 맞죠? 조금 난도 올라가면은 네, 맞아요. 3점 후반에서 한 5점 초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4점, 4점 이렇게 나와요. 최고 난도 올라가면 특히 서술형 나오는 학교는 내 말 기억나세요. 7점에서 8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물론 부분점 소출 제가 부분점 쳐요. 답 나온 거죠. 7, 8점 문제를 없앤 거예요. 근데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심심할까봐 그 4점 중후반 그 문제들을 늘린 거예요. 참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만 보면 좀 더 감이 안 와요. 전 공부 방법 말씀드리려고 여기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일단 문제가 뭔지를 봤어요. 근데 학생분들 속으로 박수 치셔도 괜찮아요. 일단 저도 축하드릴게요. 전년도 수능 대비해서 지문 길이가 많이 짧아졌어요. 네, 이제 읽다가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슬픈 건 뭐다? 자, 여기 10번 문제 길이만 좀 봐주세요. 아까 내신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너무 길어서 수능보다 길었어요. 자, 글자가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확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나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 답변해주세요. 글이 나오면 일단 첫 문장 먼저 보자 그랬어. 그렇죠? 설명 대상 잡아야 되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걸? 감사합니다. 이상치. 저희 글 내용까지 제가 상세히 안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A라는 고등학교 있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우리 학교 애들은 키가 얼마일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이자 김기석이한테 시킨 거예요. 애들 키 적어오라고. 근데 문제가 김기석이가 밤샜나 봐요. 졸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자료 조사를 딱 봤더니 182, 175, 652가 있어요. 651이 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죠? 잘못된 거 딱 티나죠? 이게 이상치. 데이터 조사한 다음에요. 저 이상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설명하는 기술지문입니다. 근데 저 감은 오시죠? 자, 단기 기억 테스트 할게요. 아까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그래서 두 개만 써놨을 때요.
근데 왜 매력적인가 제가 봤거든요. 자, 지금부터 비문학 쪽 어쩌면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잘 가져가세요. 일단 애들이 문제 풀 때 하는 정말 큰 착각 중에 하나, 선택지 하나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선택지에 4번 있죠? 길이가 이렇죠? 이걸 약간 추상화시켜요. 그냥 얘가 맞다 틀리다 정도로만 생각한다고요. 선택지는 무조건 끊어서 읽으시는 거 습관 들이셔야 돼요.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선택지가 3개에서 4개로 쪼개집니다. 이게 분석적 사고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4번을 봤더니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이란 말이야. 자, 전 지금 내용 달릴 생각이 없어요. 다 같이 왼쪽에서 찾아볼게요. 문턱값보다 글자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습니다. 문턱값보다 자, 심지어 후보 직선 버린다죠? 똑같죠? 애들 기분 엄청 좋았을 거예요. 찾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아니요. 입을 반대해요. 앞을 못 본 거예요. 단순하게 보여드릴까요? 보이셨죠? 선택지 끊어읽기가요 되게 작은 잔소리 같으면서도 좀 많이 중요한 잔소리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자, 아까 아이들이 선택지 하나를 뭉뚱그려 생각한다고 그랬죠? 5번이 딱 그 느낌 나요. 자, 5번 선택지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문장은 본문에 그대로, 아까 얘는 그대로 써 있었잖아요. 그대로 써 있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정상지 집합이 있다, 어떻게 설정되는지 일단 찾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런다면 거기 이게 포함된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를 나눠서 따라갔어야 돼요. 일단 정상지 집합은 어떻게 가져가냐? 2점을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자, 슬픈 건 뭐냐? 거기에 이상치가 포함되는가가 써 있는데 떨어져서 써 있어요. 정보가 나눠서 제시가 된 건데 애들이 뭉뚱그려서 본다고 놓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봐요. 물론 4번 선택하고 5번을 읽지도 않는 학생도 많았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요. 맞죠? 예. 이게 현재 중틀입니다.